자, 이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앵커님께서도 잠깐 설명 주셨던 네.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소식을 먼저 갖고 왔는데요. 어저께 시간회장에서도 하한가 그리고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마 오늘 개장이 시작되면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이 많이 좀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동해 시추, 처음 대왕거래 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왕거래 자체는 석유를 생산하기엔 적합한 요소를 갖춘 지층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왕거래를 제외한 동해 심해에 있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후속 작업을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울릉 분지 일대에 50억 배럴 이상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마기상어 구조에 대해선 지질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직접 진출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사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리기판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이어 삼성그룹은 사업 이원화를 추진하는데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유리기판 적용은 삼성전자가, 그리고 기존 플라스틱 기판 PCB를 대체하기 위한 유리기판은 삼성전기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삼성전기는 애플, 시스코 등이 요구하는 모바일 서버용 유리기판 연구개발 산업과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정 고객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2개, 3개 고객사에게 샘플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용등급 평가 관련된 소식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계엄 탄핵 사태로 국내 정체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신용등급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피치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면서 금융투자자들의 중요한 신호작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보이고, 자, 두 분 또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봐야죠. 자, 이 전문가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도 되는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워낙에 시장이 좋았고요. 제 바람으로는 오늘 시장도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전체적인 종목도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고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고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장 특수성을 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리스크를 좀 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급도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 가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매도량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거기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1,000억 이하 정도 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시장 자체는 금요일장, 특히나 오늘장까지 좋았다면은 약간은 좀 상승장에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도 싶었지만 역시나 금요일은 조금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오늘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건 역시나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어저께 장 거의 한 3시 정도의 뉴스가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피롭틱스라든지 YC캠 같은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에 또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연이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보고 싶은 거는 SKC와 삼성전기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기가 정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이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기만 좀 보자면 지금은 상승 추세로 보셔도 거의 확신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SKC와 삼성전기 쪽을 좀 선택을 뭘 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삼성전기가 주가의 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제가 마켓나우 일부 시장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물론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10만 5천 원 사이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아마존과 애플의 칩 개발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같이 전해드리면서 며칠 전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MLCC죠. 원래 삼성전기가 이제 MLCC로 유명한데 MLCC 관련된 그런 개발 속도를 좀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또 추가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뭐 유리기판 말고는 오늘은 크게 뭐 올라가는 업종은 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조선주라든지 피팅주들이 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조선주와 피팅주는 숫자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의 차트를 좀 복기를 해보시면 올라갔다가 약간 눌러줘서 쉬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추가로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물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범님 바로 들어가죠. 어떤 종목들 움직임 눈에 띄세요? 시장이 상당히 액티브합니다. 뭐 지금 시장 지난 지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뭐 시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눌려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섹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네. 이제부터 바이오 쪽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저께 이제 SK 바이오팜이 엄청난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구호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SK바이오팜의 실적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진행됐다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16% 가까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을 저는 좀 기대를 해봤지만 약간은 좀 늘려주고 있긴 한데 거래가 동반되면서 지금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꾸준히 다음 레벨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이 안 가니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 큰 대형 종목이 3.5%가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쪽이 이렇게 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오로직스 이 큰 형님들이 좀 움직여주면 결국엔 중소형단 뭐 ABR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쪽에 많잖아요. 그쪽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이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걸 얘기했다라는 약간은 또 말장난 섞인 또 거짓 섞인 또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쪽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바닥은 정말 많이 다졌습니다. 충분히 싸고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은 맞는데 올라가주질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가 또 삼성전자한테는 저는 뼈 아프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지금 언론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 이런 적자 그런 국가들이 쭉 나왔는데요. 베트남이 4위거든요. 베트남이 지금 4위로 나와 있는데 베트남이 현재 수출 적자 증가율이 1위예요. 근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베트남의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립된 반도체가 미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베트남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조차도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그거를 뚫고서라도 뭐 샘 올트먼이나 뭐 소프트뱅크랑 같이 협업해서 빠르게 좀 이 박스권을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네, 시장은 오늘도 강합니다. 일본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한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장은 아니지만 지금 박스권의 횡보장 정도는 되니까요.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